저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좀 무서웠던 경험이 한 번 중학생일 때 있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를 여인 저는 어머니의 친정으로 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어머니, 저라는 여자만 3명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제가 처한 환경에 동정을 느꼈던 건지 전학간 학교의 친구들은 모두 저를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S라는 아이는 막 전학 온 저에게 대단히 친절하게 교과서를 보여주거나 말상대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녀와 친구가 된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2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즐겁게 서로 웃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는 F라는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상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여자인 제가 보아도 귀엽구나 싶을 정도의 몸집이 작고 예쁜 연약한 느낌의 아이였으므로 동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굴이 좀 까맣고 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부러움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끌려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자리를 바꿀 때 그 아이와 저는 짝이 되었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도 어머니와 둘이서만 산다는 걸 알게 됐고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F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여자끼리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아이와 친구가 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건 그녀의 집에 놀러 갈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뿐이었지만 그날 제가 왜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된 건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그녀의 집에서 본 게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남겨서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S도 함께 있었습니다. S는 평소에 F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것 역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왜 그녀가 함께 있었던 건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교가 끝나고 집이 반대 방향인데도 저와 S는 어떤 일 때문에 F의 집에 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엄청나게 낡아 보이는 단층 집으로 나무로 된 벽은 뒤로 젖혀져 있는 데다가 정원은 거의 없고 이웃집과의 사이가 50cm도 되지 않는 듯한 비좁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만 곧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낡은 거라면 저희 집도 만만치가 않았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울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녀가 부르자 좀 주름이 졌지만 안에서 상냥한 표정을 지은 예쁜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와 S에게 이쪽이 무안해질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실 것 좀 가지고 올게요. 상당히 즐겁게 말하였는데 집에 놀러오는 딸의 친구가 적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F는 제게
집에 다른 사람은 잘 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방이 여자아이답지 않더라도 놀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문이 열렸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쁜 아이라는 건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역시 그런 아이답게 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의 커튼이 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 봉제 인형이 앉혀져 있는 예상 이상으로 예쁜 여자아이다운 방이었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방 구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던 건 마네킹이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남자 마네킹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손을 구부리고 앉아서 W 형태로 한 채로 이쪽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네킹은 별다를 것도 없이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그 시선이 더욱더 생기가 없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네킹은 새빨간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까 봤던 아주머니가 쓰고 있었던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에스와 저는 아연실색해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의외랄 것도 없다는 듯 마네킹에게 다가가 모자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그 손짓을 보고 있자니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멋있지 않아? 그녀가 말했습니다만 어쩐지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그다지 기쁘지 않은 듯한 말투가 더욱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쟁반에 케이크와 홍차를 싣고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압도되어 있었던 건지 S가 바로 손을 뻗쳐서 접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접시가 모두 4개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함께 먹는 걸까 싶어서 문득 손이 멈췄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케이크와 홍차 접시를 들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녀의 책상 위에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은 마네킹의 바로 옆이었는데 좀 이상한 곳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마네킹 옆에 두어진 홍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선 그녀의 머리카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가 저희 쪽을 향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포크로 케이크를 찌르면서 설탕 항아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마네킹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녀들은 저걸 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접대한다거나 옷을 입히는 것처럼 사람과 똑같은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아주머니도 마네킹에게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과연 저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네킹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라던가 저 사람이라고 부르고 저희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좀 어중간한 느낌이 이상하게 저에겐 좀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마네킹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연 그녀는 어떻게 대답할까? 어떤 답변을 들어도 두려움에 소리를 지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화제를 돌리고 싶었는데 방의 한 구석에는 세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네킹 이외에는 뭐라도 좋았습니다. 새 기르고 있어? 없어졌어. 불쌍하다. 이젠 필요도 없으니까.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르고 있던 새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S가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자 S는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그 아이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이미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녀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좀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단지 몇 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S는 방에 들어와서 미안해, 우리 이제 돌아가자.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녀를 향해서 결코 눈을 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잘 가. 그 너무나도 감정이 결여된 목소리에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S가 저희 손을 땡겨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직 형식적이라도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서 안쪽으로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방 저편에 맹장지가 20cm 정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손을 뻗어서 힘껏 맹장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망치듯이 그녀의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정신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았는데 S는 계속해서 제 앞에서 1m라도 멀어지고 싶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저희가 평소에 돌아가던 길까지 달려갔습니다. 야, 이제 쟤랑 노는 건 그만두는 게 어때? 그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저 집 좀 이상해. 걔도 이상하고. 근데 가장 이상한 건 걔네 엄마야. 그거 완전 아주머니? 그녀가 화장실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S가 그녀의 방에 나갔을 때 옆방에 맹장지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쳐가다가 그 안을 보아버렸다고 합니다. 마네킹의 팔이 장판 위에 4-5개가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서는 방석 위에 앉은 아주머니가 그중 한 개의 팔을 미친 것처럼 핥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떨면서 겁을 내면서 맹장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조금 시선을 돌렸다가 이쪽을 보고 있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무심결에 미소를 지었지만 아주머니의 눈은 가늘어져서 자신만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녀를 향해 갑자기 미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당황해서 저를 데리고 집을 떠난 건 그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나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널리 퍼뜨릴까도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누군가가 믿어줄지. 그녀와 친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애들에겐 우리가 그녀를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밖엔 생각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특히 S와 F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상황은 저희에게 한층 더 불리했습니다. 단지 한 명, 남자아이 한 명이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난처했지만 어쨌든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안에 있어서 들리지 않는 걸까 싶어서 문을 두드려서 소리도 내보았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그 아이는 안으로 들어가서 봤다고 합니다. 맹장지가 열려 있어서 방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S가 본 그 방인진 모르겠습니다. 유카타를 입은 남자의 등이 보였다고 합니다. 등을 보인 채로 책상 다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TV라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빛이 비치고 때때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씩 말을 걸어도 남자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움직임조차 전혀 없습니다. 불쾌해진 그 아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친척이나 아주머니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TV를 보면서 등을 돌린 채로 가만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게 마네킹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상 다리를 하고 있는 마네킹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 집에는 도대체 몇 개의 마네킹이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조금은 냉정하게 그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였느냐는 지금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W 형태로 앉아있는 마네킹도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마네킹에게 옷은 입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빨간색 옷은 마네킹의 신체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직접 입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